먼저 뉴스탑10이 뽑은 6위,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상소문이라고 하는데 상소문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한 청와대 청원을 상소문 형식으로 올린 건데 저희가 잠깐만 제목을 읽어보면요. 시무시조를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근데 오늘은 이 내용보다도 원래 비공개였다가 저희 뉴스타트 시작하기 전에 공개를 전환됐는데 이 비공개 논란이 더 큰 이슈였거든요. 사실은 저 글이 SNS를 통해서는 한 1, 2주 전부터 이렇게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느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청와대가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걸 지적하는 칼럼을 쓰니까 그 칼럼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칼럼 속에 인터넷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주소로 들어가서 공감을 누르니까 어느 정도 요건이 돼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청와대 얘기대로 과정을 거치느라고 공개를 안 했는지 아니면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공개를 늦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굉장히 문 대통령의 인사나 정책, 특히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껄끄러웠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만나볼 텐데 김태현 변호사님. 청와대 얘기는 처음에 비공개 논란이 일었을 때 100명 이상 사전 동의받은 길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니까 일부러 은폐하고 숨길 의도는 없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좀 커지고 비판이 있으니까 공개를 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보기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건데 보시면 이 얘기를 보세요. 100명 이상 사전 동의 받은 글만 내부 검토 거쳐서 공개 여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공개.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 100명 이상 사전 동의 받은 것 중에서 이걸 공개하는 게 적절할까, 비공개하는 게 적절할까 내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이거나 어떤 보면 욕설이라든지 굉장히 성적으로 과한 표현이 있다는데 이러면은 공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 넘은 경우에 무조건 공개가 아니라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게 재량을 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그 100명 이상 넘은 이 청원인의 글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비공개 결정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거랑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다라는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저 얘기를 하는 관계자는 이거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야 이거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비공개를 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청와대 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로 전환이 됐으니까 상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볼까요?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바로 이 부분. 과거 김현미 장관과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인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가지고 저기 단가가 얼마, 여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에요.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돌해야 된다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 제가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시중에서 꽤 주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누구누구가 아까 생각나는지 화면에도 잠깐 만나봤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무슨 공개 여부를 심각하게 심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무엇을 해달라, 어떤 정책을 추진해달라,
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뭐에 관한 의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항을 조사해 달라. 이렇다면 심사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예. 저건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정부 관료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정책 추진 담당자들의 무능력, 무능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글에 올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쓱 읽어보고 그냥 국민들이 동의하면은 뭐 이런 의견이 이런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특이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글을 저거를 청와대에서 뭐 그렇게 복잡하다고 이걸 밖으로 공개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이 아닌가. 그냥 저건 국민들이 읽어보면 되는 글이다. 그리고 각자 자기 눈으로 판단하면 되는 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다 시청자분들과 예.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되니까 김근식 교수님. 네. 오히려 이런 비공개 논란이 관심을 더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하니까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동의가. 뭐 이 정도로 꽤 여러 가지 주목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내용을 쭉 처음부터 봤어요.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기 어려운 필체로 썼어요. 수려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학식이 높으신 분 같은데 저는 저게 나온 것처럼 뭐 부동산값 11% 논쟁했던 거라든지 천박한 도시 이야기하는 저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거니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전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7가지의 건의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왕한테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감성을 앞세우지 마시고 이성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뭐냐면 파퓰리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차분하게 잘 쓰였습니다. 감성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만 보고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외교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데 제발 명분을 앞세우지 말고 실리를 쫓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거 우리 조선시대 인조 때 있었던 광해군 이후에 인조 때 있었던 그 삼전대 비극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명분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제가 눈에 쏙 들어왔던 이야기는 그분 쓴 글 중에 왕의 역대 업적은 당대의 지지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왕의 업적은 업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아주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전혀 동의도 안 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꽤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돌아선 진보 인사 5명이 이른바 조국 흑서를 출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조국 백서 측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예봉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이 이렇게 퇴진을 해버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상을 당한 것 같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의 허탈함과 실망감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네,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잖아요. 조국 백서를 출간하신 분들. 김민웅 교수가 진전 교수를 향해서 촛불 시민의 모욕 대가다 작지 않을 것이다. 꽤 수위 높은 말을 했거든요. 일단은 진중권 교수가 본인들 책을 출간하는 돈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초기 말해서 조국 백서라고 불리는 저 책은 3억 원 걷어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어떤 수익 사업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어떤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 이제 조국 백서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 김민웅 교수가 대단히 고통스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3억 원 굉장히 우리가 투명하게 썼고 개인적으로 가진 거 없다.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마치 그 저자들이 저걸 통해서 뭔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글을 썼으니 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법적 대응을 해서 만약에 허위사실인 게 밝혀지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게 맞으면 거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죠. 진중권 교수가. 그러니 예. 김민웅 교수의 저 얘기에 중에서 진중권 교수가 대단히 고통스러워질 거다. 그 얘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얘기, 촛불 시민을 모욕한 대가를 치를 것. 근데 모든 촛불 시민은 조국 백서의 글에 찬성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저 촛불 시민이라고 하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면서 저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많은 일반 시민들을 다 통칭해서 촛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촛불 산술적으로 생각해봐서 당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은 한 80%가 돼요.
그러면 전 국민 중에 100명 중에 88명을 촛불시민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비율을 따져보자고요.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다 그걸 찬성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만 있으면 촛불시민을 모욕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뜻이다. 촛불시민을 왜 거기다 끌어붙이시나요? 촛불시민은 조국 전 장관을 찬성하는 분들한테 독점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식 교수님. 네. 정리를 해볼 텐데 글쎄요, 뭐 3억 용처, 우리는 500만 원 썼다. 이 논란 외에도 앞으로 뭐 조국 흑서와 조국 백서, 이른바 이들의 공방은 이것 말고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저도 조국 백서 흑서 사이의 논쟁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우선 3억에 대한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뭐 정당한 요구죠. 또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웅 교수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도 2억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6,000원짜리 정가의 책을 미리 사실은 후원금 용도로 사실 미리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9,000권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정도는 책 발매 비용으로 된 겁니다. 문제는 이제 1억인데요. 그 1억의 내용은 김민웅 교수 해명도 좀 제가 볼 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책값 2억은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1억은 나중에 사업 운영과 법적 대응을 위해서 1억을 따로 걷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책을 발간하면서 법적 대응을 미리 예상하고 1억을 걷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저도 책을 몇 번 발간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없는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법적 대응을 생각해서 1억을 따로 모아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 책을 발간하면 분명히 법적 시비가 걸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그 부분으로 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른바 예비비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운영과 법적 대응 검토로 1억을 쓴다고 용도를 박아놓으면 예비비 명목으로 해서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실은 유용하거나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웅 교수의 해명이 정말 자신 있으면 1억에 대한 그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면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 1억 돈으로 사실 진중권 교수 고소고발하겠다고 다 쓰는 건 제가 볼 때 성금을 모금한 분들에 대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소문부터 조국 흑서, 조국 백서 얘기까지 차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정말 오랜만에 서초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